1월에는 매출이 5,500 정도 나왔고 2월은 이제 뭐 중순이라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계정이 두 개여서. 그럼 이게 1번 계정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했던 계정이고 여기 1월 매출 첫 번째 계정이 4천만 원. 1번 계정이 1월에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2번 계정이 1,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월 달에 5,500. 지금까지 한 2천 정도? 네,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월 달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천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선물의 대명사 음료수 박스를 들고 어딘가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남양주 저희 수강생이 차리신 창고입니다. 어떻게 지금 로켓크로스를 하고 계신지, 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대판다 카페에서 골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서울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물건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네. 이거 악성 재고들 아니죠? 악성재고 아니고 이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더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품절 때문에 급한 애들만 지금 이렇게 재고를 쌓는 거고 얘네가 이제 한 20일 정도 안에 다 나가고 이제 또 물건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2,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네. 이거 판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판매가로 하면은 한 1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달 안에 다 나간다고요? 한 20일 정도면은 이게 다 나가고요. 또 이제 이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창고 구하신 지가 2월 15일부터 정식이고 지금은 서비스 기간이라면서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첫 입주여서 저희가 2월 10일 전에 만약에 사용할 거면은 그때까지 쓰라고 해서 먼저 배려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럼 다 그로스예요? 한 90%는 이제 그로스로 보내고요. 알려주신 대로 그로스가 품절되거나 하면은 순위 방어하면서 윙으로 갖고 있는 재고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럼 윙으로도 나가나 보네요? 네, 윙이랑 스마트 스토어도 꽤 나가요. 이게 송장인가 보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주말에 해서 오늘 나갈 윙이랑 스마트 스토어 송장이고요. 95건이네? 꽤 많이 나가네요. 거의 100건 가까이 나가네요? 네네. 매출 어느 정도 나오세요? 1월에는 매출이 5,500 정도 나왔고 2월은 이제 뭐 중순이라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계정이 두 개여서. 그럼 이게 1번 계정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했던 계정이고 여기 1월 매출 첫 번째 계정이 4천만 원. 1번 계정이 1월에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2번 계정이 1,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월 달에 5,500. 지금까지 한 2천 정도?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월 달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천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 지금 매출이 한 5,500 정도 1월 달에 나오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조금 의심할 것 같은 게 1월 19일 날 끝났는데 어떻게 2월 초인데 어떻게 매출이 6천만 원이냐,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대표님 혹시 예전에 사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사입을 해본 적은 없고 아예 그냥 사입사관학교 1기 수업 들으면서 그때 진도 따라가면서 했던 게 전부예요. 근데 크게 엄청 막 대단하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로켓크로스가 워낙 잘 되니까 사입 초보자들은 로켓크로스 도전해 보시는 거 적극 권장드리고, 조금의 스킬이나 그런 꼼수 이런 거 말고 평범한 내용들은 진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10주 동안 우리 같이 했잖아요. 네.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들긴 했죠. 근데 힘들지만 했던 거는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숙제를 하면은 된다는 게 이제 수업하면서도 저는 느꼈으니까 힘들지만 했고 그 이제 성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원래 회사 다니다가 휴직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표님 연봉도 그렇게 낮지 않은데 이걸 휴직까지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온라인 판매를 해보는 지인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부업으로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구매대행 여기 수업을 들었는데 구매대행이 잘 돼서 마침 또 사입으로 전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입 수업을 하시길래 바로 지원해서 사입 수업을 듣고 이렇게 사입까지 넘어오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 네. 왜냐면 연봉도 적지 않고 안정적이니까 아내분이 반대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이랑 수익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가끔 와서 이렇게 도와도 주고. 근데 이게 확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휴직까지 하시고 지금 이 사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사입이 중국에서부터 작업 다 해오시고 3PL에서 손 많이 안 거치게 하시면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여기 창고 시스템 만들고 다시 복직하실 거라면서요. 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아직 없고요. 여기 이제 제가 잘 자동으로 돌아가게 세팅만 해놓고 부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와보든지 퇴근하고 와보든지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3PL을 안 쓰시니까 창고를 직접 운영하시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겠네요. 저희 창고를 구하게 된 이유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물류비나 뭐 저희가 직접 함으로써 인건비나 이런 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창고를 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비용 절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는 160만 원. 여기 서울 근교인데 네. 여기 60평에 3단렉 쌓을 수 있고 바깥에 사무실까지 해서 160만 원. 네네. 그러면은 3PL 비용이랑 다 해보면은 여기가 좀 더 이득이겠네요. 맞아요. 근데 3PL을 안 쓰면 좀 이렇게 까대기도 직접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창고 직원을 곧 뽑으려고요. 사실 3PL 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개인 창고 쓰면 밤에 급한 일 있을 때 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장점들이 조금 있고 3PL은 결국 외주를 주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혼자서 하기가 지금 보면 막 박스 가리도 해야 되고 바코드도 붙여야 되고 그리고 택도 붙여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혼자서 안 돼서 가족이 와서 도와줄 때도 있고 당근에서 또 부족하면 한 명씩 알바를 구해가지고 당근 알바 잘 구해줘요? 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막 40명씩 지원하더라고요. 엄청 비싸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시급 10,000원 정도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물류창고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알바 걱정은 일단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개인 창고 운영하시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박스를 까고 막 정리하는 걸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보니까 거의 모든 물건들이 중국에서 다 작업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해오세요? 처음에는 제작이 안 돼서 와서 다 까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000개 넘게씩 주문을 하다 보니까 중국 판매자랑 협의를 해서 박스가 다 제작돼서 와요. 그러면은 뭐 브랜드나 원산지나 그 쿠팡 로켓크로스 바코드 다 붙어서? 네, 브랜드도 저희 브랜드 상호명이랑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그러면은 사실 박스 가리할 소요가 많진 않겠네요. 네. 요거는 지금 좀 특이 케이스인 거죠? 이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이 상품도 원래 잘 팔려서 박스가 다 이제 저희 상호랑 다 박혀서 오는데 이번에 급하게 이제 그로스로 입고를 시켜야 돼서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상태로 해서 보내라 받았는데 박스를 갈아야 될 상황이어서 중국어가 도배돼 있는 이거는. 중고가 있어서 박스를 직접 갈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가 이게 중국어가 많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박스 가리를 다 일일이 이게 몇 개 하신 거예요? 지금 쌓여 있는 건 800개 정도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를 시켰는데요? 주문은 1000개 했는데 800개 갈았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1000개는 다 갈 것 같아요. 여기 하루에 몇 개씩 나가요? 얘가 이제 크로스랑 네. 같이 하면은 한 평균적으로 30개에서 40개 정도. 하나 마진이 얼마예요? 얘는 하나에 5,000원 정도 마진이 남습니다. 이거 하나 5,000원? 네. 그럼 요거 한 품목에 15만 원이네? 네, 하루 순수익이. 대표님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총 몇 스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품은 한 15개 정도고 스큐로 보면은 한 50개. 그 중에 한 스큐가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게 몇 개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게 한 6개? 15개 중에 6개? 하긴 대표님 그 월 매출 한 6천 정도 되신다고 했으니까 괜찮네요, 괜찮네. 그러면은 6천만 원에 순수익 한 20에서 30% 잡으면 낮게 잡아서 20%라고 잡으면 1,200만 원에 창고 임대료 빼고 뭐 빼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네요. 네, 지금은 마진이 한 20% 정도. 네, 그 중국에서 다 원산지 작업해오는 거 새겨져 있긴 한데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있긴 한데 요게 다 작업이 돼 있는 거구나. 이거 바코드도 다 해오시는 거예요? 바코드만 하면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랑 브랜드는 다 박혀져 있구나, 여기에. 네, 제가 다 어디에 어떤 거 새겨주고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 해주고 이렇게 중국 판매자랑 협의해서 네. 다 제작된 상태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고가 좀 돼가지고 3단 렉 놔도 될 것 같은데 네. 렉은 설치 안 하세요, 따로? 안 그래도 지금 3단 렉을 해서 공간을 더 활용하려고 렉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수업이 1월 19일 날 끝났고 지금 2월 초인데 네. 어떻게 과감하게 창고를 지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들 3PL들 쓰고 있잖아요. 네. 판다님도 아시다시피 수업 중간에 이제 잘 팔리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막 1000개씩 사오다 보니까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 수익이면 당장 창고를 구해도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3PL을 자그맣게 하는데 엄청 큰 대형 화두분이 되실 뻔 했는데 바로 나가셨다. 아쉽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대표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2살 된 아기가 한 명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기 등원을 한 9시쯤에 시키고 바로 창고로 와서 창고 일이 있으면 이제 창고 일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쿠팡 업무를 좀 보고 그리고 4시쯤에 여기서 퇴근을 하고요. 그러면 10시 출근, 4시 퇴근이네요? 네, 맞아요. 업무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사실 충분히 돌아가서 그럼 10시 출근, 4시 퇴근해서 아기를 찾아오시나요? 아기를 하원시켜서 아기가 잘 때까지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요. 아기가 한 8시, 9시쯤에 자면은 재워놓고 저는 또 이제 와서 다시 일을 잠깐 하다가 밤 9시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네, 다시 나와서 한 일이 많으면 12시 넘어서까지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이거 물건들 가지고 오실 때 네. 1688 판매자랑 직거래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배대지 쓰세요? 저는 배송대행지 쓰고 있어요. 어디 쓰세요? 저는 PDL 쓰고 있어요. PDL이라는 좋은 곳이 있군요. 아, 그렇군요. 장난이고. 사실 대표님 정도 물량이면 1688에서 직거래해도 될 텐데 배대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직구매도 한번 해봤고 배송대행지를 써봤는데 배송대행지를 쓰면은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배송대행지에서 이제 뭐 중국 판매자랑 협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핸들링을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기서 이제 대신 해주니까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거에 또 집중할 그쵸. 수 있고 배송대행지가 편하더라고요. 사실 원가 대비 3에서 5% 정도가 비싼데 판매가에서 3에서 5%가 아니라 원가에서 3에서 5%라서 그냥 직원 한 명 쓴다 생각하고 스큐가 한두 개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크게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스큐가 30개, 40개 정도 막 50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배대지나 아니면은 내가 잘 아는 트레이더가 있으면 그 트레이더한테 맡기는 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저도 한 달에 막 많이 가지고 올 때는 원가로 한 3억어치씩 가지고 오는데도 그냥 트레이더를 돈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 쓰는 게 그게 직원 한 명 뽑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그다음 중고가 되니까 일 처리도 깔끔해가지고 PD를 쓰라는 건 장난이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배대지나 아니면 트레이더가 있으면 저라면 웃돈을 주고라도 그냥 맡기는 게 낫다 라는 말씀. 왜냐면 구매 원가가 낮으니까 판매가 대비해서 훨씬 낮다 보니까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박스갈이 하시는구나 지금.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원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제작돼서 와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하면 끝. 네. 여기에 그냥 바코드만 붙여서 끝이죠. 네, 바코드에서 그로스 보내면 여기에 로고 이미지 박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로고 이미지 박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가도 팔린다. 오늘 몇 개 해야 돼요 이거? 오늘은 한 150개. 이 뒤에 있는 게 다 이건가 봐요? 네, 뒤에 있는 거 이제 다 돼 있어서 바코드 붙이고 포장만 하면 되는 상태. 아. 이게 그러면은 오늘 나갈 물량인 거예요? 크로스? 여기 거랑 이제 총 14팔레트가 네. 내일 나가요. 아, 내일 크로스로? 네. 이렇게 크로스 딱지는 아직 안 붙인 거죠? 부착 문서만 붙이면 돼요. 저거는 윙이랑 스마트 스토어 주문권인가 봐요? 네, 여기 지금 쌓고 있는 게 윙이랑 스마트 스토어로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오늘 나가는 거? 네, 오늘 나가야 되는. 아까 그 95건이라고 하신 거? 네, 총 95개 정도 나가요. 오늘은 저희 구대판다 사입사관학교 1기 수강생 골뱅이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고 창고도 구경해봤는데 창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셀링 처음 하셔도 한 2달 정도만 하면 이 정도로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월 매출 막 2억, 3억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2억, 3억은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고 현실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2달 정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창고나 사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4월 1일부터 저번 달 6천만 원. 아, 이거는 네이버 쿠팡 합쳐서 3천만 원. 아, 오케이. 800만 원. 그럼 보합 9,800이니까 1억 셀러네요. 와이프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씩 넣어주고 아, 10배를 올려줬네요, 용돈을. 없을 때마다 넣어주고 네. 카드 쓰고.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하셨어요. 네. 혹시 월 매출 6천, 7천이 꾸준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솔직한 게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주는 안정적인 월급이 되게 뿌리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달콤하니까. 그쵸. 지금 약간 후회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일을 하면 제가 전업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매출을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패스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강아지가 아파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저희 수강생분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로켓크로스와 구매 대행을 전업으로 하신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기 있네요. 로켓크로스 딱지 있는 거 보니까 문 앞에서도 하시는구나. 자, 그럼 1억 셀러 퇴사 후 전업 셀러의 하루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퇴사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1억 셀러 김인호 대표님의 하루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4월 30일자로 퇴사도 하시고 4월 30일자로 월 매출 1억도 찍으시고 그리고 여기 집에 이사는 또 언제 오셨죠? 3월달에 왔습니다. 또 3월달에 새 집으로 또 이사를 오시고 축하드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집이 너무 좋아요. 덕분에 잘 돼서 네. 이사까지 오고 퇴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저랑 만나서 이제 셀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네.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이쪽으로. 우와. 저는 조그만 집에 살아가지고 사실 이 집이 30평인 거죠? 34평입니다. 34평. 오. 근데 집에서 전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집이 되게 깔끔하네요. 저는 막 짐이 널브러져 있을 거를 생각했는데. 각 방마다 다 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 스튜디오가 있네. 여기 이제 썸네일 찍을 요거. 공간이고요. 그래요?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하긴 여기서 찍어도 괜찮게 나오니까, 그죠? 여기 이제 반품 온 것들이나 그로스 나갈 것들. 조그만 건 집에서도 보내시는구나. 네네네. 여기 있는 거는 구매 대행 반품이랑 로켓크로스 나갈 것들. 네. 생각보다 근데 많지 않네요. 그 문 앞에 아까 보신 것처럼 예. 다 나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요? 또 방마다 분배가 돼 있어요? 네 이쪽은 와이프 방인데 네. 제가 그냥 둘 때가 좀 애매해서 이거는 지금 크로스에 넣었다가 네. 제가 실패한 상품이라서 예. 당근마켓에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거든요. 이쪽이 이게 사무실? 반품도 있고요, 샘플도 있고. 새 집인데 안에 박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또 인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1억 찍으셨다 그랬는데 쿠팡에서 9천, 네이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4월 1일부터 저번 달 6천만 원. 이거는 네이버 쿠팡 합쳐서 3천만 원. 오케이. 800만 원. 그럼 도합 9,800이니까 1억 셀러네요. 대표님은 구매 대행도 하시고 로켓크로스도 하고 계신데 혹시 구매 대행 하실 때 잘 팔렸던 제품을 사입해서 가지고 오시나요? 거의 새로운 상품입니다. 왜냐면 구매 대행은 전자제품을 거의 주로 했기 때문에 크로스에서는 좀 저가형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증받는 제품은 거의 안 하시고 작은 제품이나 이렇게 인증 필요 없는 그런 생필품 위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소품 이런 거? 네네. 대표님만의 그 로켓크로스 소싱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그 카테고리 들어가서 이제 제일 좀 판매량이 많은 것들 좀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명품 들어가면은 그래서 판매량 순으로 보통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수요가 많다는 제품이니까 판매자 로켓 상품들 제가 들어가서 상품들 보고 일반적인 로켓 배송이 아니라 그 판매자 로켓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판매자 로켓이 있으면은 이런 상품들 검색수로 확인하고 아이템 스카우트 가가지고 이런 원홀 싱크를 검색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 검색량이 많은 상품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 상품 들어가셔서 판매량 순으로 본 다음에 이 판매자가 제일 잘 팔고 있는 상품들의 키워드를 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소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잘 팔리는지 모르니까 네. 남들이 판매량이 많은 그리고 판매자 로켓으로 판매량이 많은 제품 그리고 월간 검색수가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을 찾아서 소싱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왔을 때 월간 검색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유의미하다고 보세요? 사실 그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데이터랩 기반이기 때문에 쿠팡 수요를 온전하게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대표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넘어야 소싱합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는 한 2만 이상의 상품을 좀 보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동일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판매자들이 동일한 걸 많이 팔고 있는 상품들을 주로 이제 소싱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 제품을 소싱했을 때 타오바오나 1688에서 비슷한 걸 가져오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나요? 완전히 똑같은 상품도 해본 적도 있고요. 네. 아예 다른 상품을 해본 적도 있고요. 아,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가 별로 안 좋으면은 제가 이제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서 상품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올 때 판매가 대비해서 마진율은 몇 % 보세요? 한 상품 팔았을 때 7,000원 이상은 남기도록 세팅하는 편이고요. 아, 무조건 7,000원 이상은 남긴다? 더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더 낮을 수는 있지만 보통 제가 이제 먹을 게 남을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뭐 2, 3,000원 남는 걸 보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건 엄청난 판매량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광고비로 다 쓰이고 끝납니다. 매출만 높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의 그런 전략. 근데 애초부터 대표님은 약간 강력한 실리주의셨어가지고. 근데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팔면서 조금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지금 구매 대행도 하고 로켓크로스도 하시면서 예전에 저한테 그 사입은 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네. 무조건 중국 구매 대행만 할 거다. 네. 중국 구매 대행은 하나 팔면 3만원에서 10만원이 남는데 네. 사입은 3,000원에서 만원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사입보단 구매 대행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구매 대행도 목숨 걸고 사입도 목숨 걸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없어져가지고 네. 일단 퇴사한 이후로 이제 반자동도 하고 구매 대행도 하고 로켓크로스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사입으로도 잘 팔리고 그리고 수동 상품으로도 잘 팔리는데 굳이 또 반자동까지 더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반자동이 효자 상품 만드는 데나 로켓크로스 하는데 일단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반자동에서 이제 판매 추이나 어떤 게 잘 팔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크로스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매출을 더 좋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줘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잘 못 먹어가지고 왜 물을 못 마셔요? 지금 똑바로 못 걸어가지고. 노견이에요 혹시? 네, 16살입니다. 주인이 되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네. 내가 병원에서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와이프랑 저랑 잘 케어해서 아까 보니까 잘 못 걷더라고요. 네, 지금 빙글빙글 돌고 왼쪽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네. 제가 케어를 안 해주면은 혼자 있기가 좀 어려워서. 또 촬영 중간에 또 밀크런 기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원래 이렇게 집에서 그로스를 위주로 많이 보내시나요? 3PL 창고 이용했는데 지금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거는 집에서 보내고 큰 거는 3PL 창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거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나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물량으로 네. 한 박스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그럼 들어요. 상품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원 초반? 그러면 저게 한 6,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저한테 분명히 그 퇴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투자도 활발히 하시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알아보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하셨어요. 네. 혹시 월 매출 6천, 7천이 꾸준히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솔직한 게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회사에서 주는 안정적인 월급이 되게 뿌리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달콤하니까. 그쵸. 지금 약간 후회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일을 하면 제가 전업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매출을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퇴사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강아지가 아파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촬영 중간중간에도 계속 뛰어나가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네. 그럼 강아지는 16살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기르신 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기르신 거예요? 네, 한 6년 정도. 아, 원래 일하던 회사도 연봉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방사선사를 그만두신 이유가 뭐였었죠? 또 와이프가 대학병원 정규직이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새로운 걸 해도 되겠다. 아파서 병원 가보면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네, 턱 드세요, 가슴 여세요, 네, 기다리세요, 숨 크게 쉬세요, 끝났습니다. 요거. 네. 이거 하시는 분들이 방사선사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옮긴 회사는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였잖아요. 설치나 이런 서비스를 하셨는데 그때 연봉도 5천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이유는? 제가 한 5년, 10년 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니까 네.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벌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는 뭐 제가 사는 것보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사주는 게 되게 행복감을 느껴서. 아, 뭔가 이렇게 베풀 때? 아니, 그 집 샀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다? 뭐 와이프 뭐 차도 사주고. 아, 진짜요? 네. 와이프 무슨 차를? BMW 사줬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또 아버지한테 또 뭐 선물 사주셨다고 또.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네. 골프 용품, 옷이랑 네. 신발 이런 거 사드렸어요. 그 나한테 쓰신 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제 좀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썼다. 졸업에 사는 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전부 다 가족들을 위해서? 네. 부모님이나 아내분이 되게 좋아하셨겠다. 네,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면서 걱정하시고 네. 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좀 우리 아들이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제 뭐 사준다고 하면은 더 고르시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구매 대행 하고 나서 씀씀이가 너무 커졌다고. 네,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건 대표님 돈을 너무 잘 버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막 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쓰는 건 없고 와이프나 부모님한테 쓰는 게 많아서 네. 그런 행복에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원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였다가 쇼핑몰 하시고 이렇게 늘려나신 거예요? 원래는 용돈 20만 원씩 와이프랑 저랑 같이 썼는데. 아, 그 도합 40만 원? 네, 그럼 지금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 달에 얼마 쓰시는지? 그냥 와이프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씩 넣어주고. 아, 10배를 올려줬네요, 용돈을? 뭐 없을 때마다 넣어주고 네. 카드 쓰고. 퇴사하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강아지 볼 수 있고. 네. 시간이 많고. 지금 5월부터 계속 연휴여가지고 집에 와이프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아침부터 지금 계속 같이 있는데 한 번도 뭐 주문 처리하거나 CS 하시거나 그래 바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로스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왜 나태해져요? 일단 그로스를 하면은 상품 소싱하는 거는 좀 열심히 하는데 네. 나머지 거는 다 쿠팡이 해주고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하시나요? 반자동도 좀 하려고 하고요. 효자 상품도 좀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 이거 세워달라고 이렇게 약간 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네, 낑낑대요. 아. 그러면은 아내나 가족분들이 퇴사한다고 막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동안에 제가 쓰는 것도 있고, 아, 보여드린 것도 있고 네. 노력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잘 버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내분도 적극 아내는 원래 나가라고 했고 관두라고 했어. 대표님은 이제 사입도 하셨고 그리고 그 구매 대행도 하시는데 다음 목표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 건가요? 저번에는 나는 사입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셨는데. 일단 목표는 일단 그로스는 1억 넘게 만들어 놓고 구매 대행도 5천 이상 만들어 놓고 반자동은 좀 직원을 뽑아서 자동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대표님 근데 월 6, 7천 정도 그로스 하려면 이 정도 물량으로는 안 되는데 네. 3PL을 주로 쓰시나 봐요. 지금 3PL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물건을 이제 중국에서 세관 거쳐서 3PL로 넘어가면은 창고에서 다 쿠팡으로 다 직원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쿠팡 물류 창고까지 제 손을 거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그 구매 대행 하는 데 시간 얼마나 쓰시고 로켓 크로스 하는 데 시간 얼마나 쓰세요?
솔직하게 이제 전업인 만큼.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네. 일단 구매 대행 들어오면 바로바로 주문 처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은 주문 들어올 때랑 트래킹 번호 넣는 시간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루키크로스는요? 로켓크로스는 얼마나 팔렸나 이제 확인하는 정도 말고 상품 소싱하는 시간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아, 상세 페이지도 직접 안 만드세요? 상세페이는 제가 이제 기획안 작성해서 크몽의 디자이너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바인드 이제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서 10만 원 내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구매 대행 30분, 루키크로스 한 2시간 정도 하시나요? 그렇긴 한데 또 바쁠 땐 또 다르잖아요, 그죠? 네, 새로 소싱하거나 협상할 땐 또 달라질 텐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근데 딱히 하는 건 없습니다. 딱히 하는 거 없는데 1억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 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네, 다 만들어 놔서 근데 그 진짜 막 열심히 한 2달 정도는 상품 세팅하고 마켓 세팅하는데 좀 시간 걸렸잖아요. 네. 그때는 하루에 얼마씩 했어요? 저희 막 한창 수업 들을 때,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 때요. 그때는 또 직장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3-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한 3-4시간 자고, 한 회사에서 한 10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한 7-8시간 정도는 계속. 네. 그죠. 대표님의 하루 일상도 알아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알아봤는데, 대표님의 무궁한 앞날을 응원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온라인 셀링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퇴사까지 하고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을 벌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할 수 있고 와이프한테도 좋은 거 막 사줄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이 온라인 셀링이 되게 어렵다고 항상 느끼긴 하는데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판다님이 네. 연락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예. 이렇게 구매 대행부터 그로스까지 새로운 걸 계속 하게 돼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릴 수 있게 됐고 퇴사를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온라인 셀링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저도 뭐 컴퓨터도 잘하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하면은 다 이렇게 매출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모두 다 매출 좋게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인호 대표님 인터뷰를 짧게 해봤는데요. 아, 대표님 퇴사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조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 판매하면서 매출 1억까지 나왔을 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것 때문에 1억을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쿠팡 광고 담당자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전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품 처음 봤다고.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저희 수강생분께서 한 달 매출이 이번 달에 아마 1억이 나오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억이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진스 대표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 대표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켓크로스 수강생 카페 닉네임 누진세입니다. 아, 누진스예요? 누진스? 네, 누진스를 좋아해서 누진세라고. 아,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사무실 가서 같이 네.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 네. 그 혼자 쓰시는 건 아니죠? 네. 다른 대표님이랑 같이 둘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유 오피스인가요? 네, 공용 오피스예요. 한 달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50만 원? 네, 근데 둘이 부담해서 가격이 부담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25만 원 정도? 네. 이 자리예요? 네.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데 컴퓨터 없이 그냥 노트북으로 하시네요? 노트북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노트북만 챙기면 되다 보니까 저는 노트북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매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9일이니까 18일부터 18일 딱 한 달치 딱 해놓으셨네. 네. 9,260만 원. 아, 좋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 뭐 보여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월 달에 800, 3월 달에 1,500, 4월 달에 3,700, 5월 달에 6,300, 6월 달에
6,100만 원에 로켓크로스가 5,700. 이번 달엔 1억이 나오시겠네요? 수업 들을 때는 다른 대표님들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좀 주눅이 들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자극을 받고 약간 승부욕이 네.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남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효자 상품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매출이 몇 개 상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개 상품이 80% 정도 되고 나머지 상품이 한 4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잘 나간다는 상품은 하루에 몇 개씩 나가요? 많이 나가는 날에는 500개 정도 나가고 네. 일반적으로는 300개에서 400개 나가고. 한 상품이? 네. 대박이다. 그 마진이 얼마예요? 10,000원 초반 제품인데 거기서 한 35% 정도 남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네. 그러면 광고비 빼고 이러면 이번 달에는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광고비 빼고 한 2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네. 이 제품이 하루에 네. 300개, 400개, 500개 이렇게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팔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팔리게 만드신 거잖아요. 네. 하루에는 처음에 몇 개씩 나갔어요? 처음에는 로켓크로스 들어갔을 때 첫날에서 이튿날까지는 하나도 안 팔렸다가 네. 한 다음날부터 10개에서 20개 정도 유지되는 걸 보았는데 이게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네. 되게 많이 중국에서 가지고 왔었어요. 대표님은 이 온라인 셀링 접하기 전에는 원래 뭐 하셨어요? 원래 예술대학을 다니다가 네. 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중퇴를 했는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가 무조건 취업은 해야 돼서 개발자로 취업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개발자 요새 네. 월급도 많이 받고 한다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들기에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개발자라는 직업이 계속 공부도 꾸준히 해야 도태되지 않고 음. 제가 적성에도 맞지 않다고 계속 느꼈기 때문에 음. 다른 일을 찾다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3,400개 파는 그 제품 네. 광고하기 전에 3,500원씩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건 하루에 광고비를 얼마를 쓰세요? 지금 3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80에서 90만 원씩 벌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좋다. 이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시게 된 거예요? 수업 때 소싱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시즌 상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약간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네. 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항상 믿어왔었기 때문에 네.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시즌 상품이잖아요. 네. 이 시즌 상품 어떻게 소싱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저는 여름 시즌 상품을 팔고 있는데 더울 때 뭐가 제일 좋을까 그냥 그것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막상 소싱하고 보니까 네. 제가 알려드렸던 소싱 조건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었습니다. 딱 타이밍 좋게 맞았구나. 네. 남들이랑 똑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파는데 무섭거나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무섭진 않았고 설명 지금 해드릴 순 없지만 1페이지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광고 구매 전환율도 12% 나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평균 10% 이상 12%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품을 이렇게 잘 팔고 있는데 네. 처음에 100개 나왔을 때, 200개 나왔을 때, 300개 팔렸을 때, 400개 팔렸을 때 각각 뭔가를 했을 것 같거든요? 한 100개쯤 팔렸을 때는 시즌이 아니고 약간 시즌 전이었는데 시즌 전인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시즌 되면 너무 잘 팔릴 것 같아서 상세 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생각했고 이 전문 업체한테 기획안을 써가지고 맡겨서 상세 페이지를 교체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1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제품 사진까지 다 찍어주는 네, 그걸 바꾸니까 전환율이 올라갔어요? 전환율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을까요?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썸네일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게 있어요? 전환율이 더 올라간 이유를 생각해보면 타사 제품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너무 다 비슷한 상세 페이지인 거예요. 특별한 소구점이 다 없는 것 같아서 소구점을 넣었더니 좀 더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 비슷한 상품 파는 거 다 하나씩 시켜봤더니 실제로 다 똑같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랑 조금 다른 소구점을 잡아야 했었을 텐데 소구점을 잡는 팁이 있었을까요? 이게 비슷한 상품이 많다 보니 경쟁사도 많은데 그 경쟁사의 제품들을 다 구매해보고 비교해보고 거기서 하자가 있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과 비교를 해서 그거를 소구점으로 잡아서 상세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전환율이 12%까지 되는데 네. 광고에 비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꿀팁은 없고요. 그냥 수업 때 알려주신 방법대로 한 거랑
개별 피드백 때 되게 상세히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계속 확인하고 아니에요. 이건 대표님이 잘하신 거고, 사실 쿠팡 광고는 꿀팁이랄 게 딱히 없어요. 다만 그 보고서를 보고 전환율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체크하고, 클릭률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체크하고,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되는지 체크하고, 비검색 영역인지 검색 영역인지 체크하고, 그 과정들을 무한 반복하면 되는데, 그걸 대표님이 성실하게 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클릭률이 안 좋아서 썸네일을 바꾸고 전환율 높이려고 상세 페이지 바꿨다라는 게 전부 다 광고 보고서를 보고 알아낸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리뷰도 관리하시나요? 리뷰도 처음 시작할 때 체험단을 좀 많이 모집해가지고 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체험단은 돈 주고 모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셀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셀프로 구했어요. 카톡방으로? 네,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구했습니다. 여러분, 체험단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카톡에 쿠팡 체험단, 네이버 체험단 검색하시면 제품을 우리가 제공해드리고 그 제품을 써본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리뷰 업체나 이런 거 안 쓰고 개인이 셀프로 모아도 되니까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일도 많이 안 하신다면서요? 하루에 얼마나 일하세요? 수업 때는 9시부터 7시, 8시까지 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 여기 상주 사무실 오면서 1시에 출근해서 7시 정도에 퇴근합니다. 이제는 막 해외여행도 다니신다면서요? 네, 이제 안정화도 됐고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돈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네, 아, 이틀 전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네. 아까 좀 전에 저한테 망고를 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소싱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 상세 페이지, 리뷰, 썸네일 등등 다양한데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구나를 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직접 몸소 경험해보는 게 좋다. 네. 대표님은 그러면 상품 소싱할 때 어떤 상품 위주로 소싱하세요? 저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 부피가 작고 아니면 시즌성 제품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쪽으로 소싱하고 있어요. 근데 시즌성 상품이나 부피가 조그만 거는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되세요? 수업 때 알려주신 꿀팁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까지 로켓크로스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고요. 네. 일단 CS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증금 2, 3천에 월세 100만 원짜리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보증금으로 더 소싱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CS도 없으니까 뭐 해외여행 가서도 좀 자유롭고 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재고 스트레스가 와서 맞아요. 이석증도 왔다면서요? 돌발성 난청이 왔었습니다. 너무 잘 팔리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량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너무 그 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았는지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근데 행복한 난청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 팔려서 재고 스트레스인데 대표님은 공장에서 못 만들어줘서 재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니까. 네.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까 보셨듯이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못 믿어 하셨는데 지금 매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우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직하게. 왜요? 우직한지 모르겠어요. 몸이 커서 그런가? 묵직하게.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면서 매출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이 로켓크로스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대표님들은 매출이 벌써부터 잘 나오시는데 저는 잘 안 나왔어가지고 좀 주눅이 많이 든 상태였었는데 계속 소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지는 상품도 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저 같은 상황이신 대표님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면 언젠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온라인 판매하면서 매출 1억까지 나왔을 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것 때문에 1억을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쿠팡 광고 담당자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전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품 처음 봤다고. 묵묵하게 그냥 소싱 여러 가지 해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대표님 어머니께 영상 편지.
아, 영상 편지요? 네. 이번에 차가 오래돼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새 차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누진세 대표님을 모시고 그 인터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아마 6월 달에 1억 진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6월 달에 1억, 그럼 또 2배로 늘어나면 다음 달에 2억 찍으시겠죠? 네. 한 2억 찍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인터뷰하는 걸로 하고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그냥 열심히 포기만 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결과물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언제 올지 몰라서 답답하시겠지만 묵묵히 꾸준히 앉아서 노력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로켓크로스 구매 대행 빼고 로켓크로스만. 로켓 크로스만 지금 한 5천. 구매 대행도 하고 로켓크로스도 하는데 둘 다 사실 저희한테 배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켓크로스의 장점은 뭐예요? 로켓 크로스의 장점은 정말 CS가 하나도 없다. 단점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대판다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인생을 갖고 계신 대표님께서 지금 로켓크로스와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잘 내고 계셔서 어떻게 매출을 내고 계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대표님 차에 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대표님의 하루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 판다님께 로켓 크로스를 배운 수강생입니다. 대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저 39입니다. 아, 39살. 네. 로켓크로스나 온라인 셀링을 하시기 전에는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해외 구매 대행하기 직전에는 백화점에서 이제 뭐 팝업 스토어랑 뭐 입점도 했었고 스토어도 운영했고 오프라인 샵도 한 2개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어떤 오프라인 샵이요? 인테리어 소품 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조명이라든지 아, 그런 것들. 백화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입점이 되려면 어느 정도 매출도 있고 혹은 그 브랜드가 좀 유명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거나 뭐 매출이 잘 나거나 시중에 없는 제품이거나. 그럼 대표님은 시중에 없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네, 시중에 없는 제품이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저만 판매했던 제품이었어요. 케르첸팜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캔들 홀더랑 뭐 조명이랑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표님이 하셨던 그 일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적게는 3천에서 뭐 6, 7천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럼 백화점에 좀 떼주고 내가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면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백화점이 다 떼주고 해도 못해도 1,000, 2천 정도는 가져갔었죠.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와이프 명의로 시작했던 거라 네. 처음에 와이프가 혼자서 진행하던 사업을 제가 이어받아서 한 거라 가지고 아, 네네. 처음에는 와이프가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서 아, 투자하신다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조금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다가 주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더 오르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게 매출 잘 나오고 순수익도 괜찮게 가져가던 오프라인 사업이 있었는데 왜 그걸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좀 몸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 5년 정도 하니까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풀렸는지 네. 전정신경염이라는 그런 병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이제 한 달 정도 걷지를 못해서 그때 쓰러져서 119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학병원에 또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했는데 정확한 뭐 원인이나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쉬는 것만이 답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원인은요? 스트레스랑 피로 누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라 다른 뭐 치료 방법은 없다. 근데 이제 혼자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일상생활을 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도 완치가 된 게 아니라 이게 걷는데
저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막 오른쪽으로 가요. 아침 저녁으로 거의 매일 걸었어요. 그거를 한 6개월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네. 좀 앉아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거 내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사람 응대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물건 들어오면 물건도 받아야 되고 물건도 날라야 되고 백화점 또 나가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이 엄청 많은데 네네.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편한 일을 찾고자 해서 찾다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해봐라. 네. 자기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월 한 2천 정도 나오고 있다. 괜찮다. 네네. 그거 해서 수업을 이제 몇 가지를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구대판다 수업이 좀 괜찮아 보여서 그걸 신청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입문을 하게 되었죠. 대표님은 그러면 구매 대행 때도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잘 나왔던 것 같은데. 네, 22년 12월에 수업을 듣고 3월부터 매출이 한 2천, 3천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 3, 4천 정도 계속 꾸준히 1년 정도. 네, 유지되었죠. 구매 대행으로 월 매출 3, 4천이면 마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또 이번엔 사입으로 뛰어들었어요? 사입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상품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평생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찾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또 때마침 이제 판다 대표님께서 사입 수업에 대해서 이제 로켓 크로스 수업에 대해서 진행할 거다 라는 카톡을 단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네.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죠. 그럼 지금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로켓 크로스, 구매 대행 빼고 로켓 크로스만. 로켓 크로스만 지금 한 5천 정도 오.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시작한 지 한 4, 5개월 됐죠? 4개월 됐네요. 4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브랜드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증받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KC 인증 받고 또 제가 판매하는 제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네. 부분은 또 고대 판단님이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아, 네, 또 조금.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이게 좀 본의 아니게 또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온라인 셀링을 거의 한 2년 정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온라인 셀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온라인 셀링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니까 네. 물건을 쉽게 좀 팔 수 있다. 판매할 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은 오는 사람이 한정적이지만 온라인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다. 아, 네. 하긴 오프라인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쉽게 사는 만큼 쉽게 반품도 할 수 있다. 굳이 이렇게 사무실로 출근 안 해도 컴퓨터 하나면 다 일이 사실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집에서 해봤는데 네.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고립되고 좀 뭐랄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자꾸 네. 정보를 막 계속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데 아, 네. 혼자 계속 고립되고 뭔가 우울증 같은 게 온다 그래야 되나? 스트레스를 아. 계속 받은 CS가 많으니까 네. 해고대 같은 경우는 CS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게 집에 계속 혼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방법도 없고 아, 그쵸, 그쵸. 풀 시간도 없고 아, 계속 일만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하고 정보도 얻고 서로 공유도 하고 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 사무실 쓰시는 거예요? 네, 같이 크로스 수업 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 월세는 얼마예요? 뭐라고 얘기해? 아, 사무실 월세를 공짜로 쓰신다는데, 어떻게 공짜로 쓰시는 거죠? 아니, 어떤 그런 천사 같은, 아니요. 어떤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처음에 저희가 입주를 할 때는 네. 저희가 이제 구다 판다님한테 여기가 사무실 비어 있는데 네. 저희가 돈을 내고 쓰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쓰셔라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또 이제 천사 같은 고대 판단님께서 네. 어떻게 저희가 돈을 받겠습니까? 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무료로 쓰셔라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매주 갈 때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지 사무실이 지저분해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를 부탁드린다. 네. 청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더 인터뷰는 한번 사무실로 출근해서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물건을 포장하고 어떻게 들어오고 주문 처리는 어떻게 하고 한번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셀링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익숙한 저희 전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대표님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저희 수강생 4분과 함께 하시는군요. 네. 대표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창고가 아니고 사무실인데 물건이 되게 많네요. 여기서 물건을 받으시나 봐요. 작은 상품 같은 경우는 물건 받아서 택배로 입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안에든 거기. 뭐야? 여기도 창고네요 지금? 네. 이건 작은 것만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큰 물건들은 3PL에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물량이 많아져서 네. 남양주에 창고를 따로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PL 쓰시다가?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긴 작은 거, 큰 물건은 3PL 창고에 가서 하시고, 그러면 작업은 직접 하시는 거고?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은 얼마 정도 금액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들, 물량이? 지금 작은 사이즈 상품은 네.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 있는 것들이 한 1,000만원어치 정도?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창고에서 보관하고 계신 건요? 창고는 지금 한 3,000 정도 있고 그로스에 한 2,000 정도 이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되게 회전이 빠른 편이신가 봐요? 네. 재고를 남겨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빨리빨리 시키고 빨리빨리 소진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 아침에 딱 먼저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일단 전날에 윙으로 주문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네. 택배 포장하고 여기서 또 사무실에서 보낼 수 있는 거는 보내고. 그럼 여기서 그냥 로켓크로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품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그로스 한다고 해서 그로스로만 주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윙으로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구매 대행도 하고 로켓크로스도 하는데 둘 다 사실 저희한테 배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켓크로스의 장점은 뭐예요? 로켓크로스의 장점은 정말 CS가 하나도 없다. 단점이 무료 반품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많다. 대신에 근데 판매량은 좀 어때요? 판매량은 크로스 배지를 다는 순간 늘어난다. 그렇죠. 날개를 다는 것 같이 늘어난다. 네, 맞습니다. 해외 구매대랑 비교했을 때 CS 자체로는 크로스가 훨씬 편하고 대신에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 반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해구대도 충분히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전자제품, 덩어리 큰 거, 무거운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대표님이 팔고 있는 로켓크로스 제품은 어때요? 일단 로켓크로스에서 가장 치열한 거는 부피가 작고 네. 비싼 게 제일 경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은 것도 하지만 부피가 큰 제품도 하고 있어요. 로켓크로스지만 작은 거 사람들이 할 때 나는 좀 큰 거란다. 네, 큰 사이즈도 하고 작은 사이즈도 하고 저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주로 팔고 있는 상품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은 5개 정도고요. 그 외 상품들도 한 10개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구매 대행하다가 사입으로 넘어오시는 게 CS도 있지만 사실 정산이 늦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대표님이 봤을 때 구매 대행도 지금 하고 있고 로켓크로스도 하고 있는 지금 셀러니까 네. 정산 측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크로스가 네. 더 느리지 않나. 그 이유는 판매가 되면 될수록 상품을 더 사와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돈이 더 들어간다. 장사가 잘 돼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렇죠.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돈을 입금하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로켓크로스는
팔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입금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산은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쿠팡 자체가 원래 정산이 느리다 보니까. 쿠팡은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는 내가 망했을 때다. 다들 이렇게 우스갯소리들로 얘기를 해요. 계속 성장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대표님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전에 하셨던 사업으로 모아놓은 돈도 있겠지만 돈맥경화도 올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런 돈맥경화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받아서 신보가 많이 저렴하다고 하던데 지금 이율 많이 높은데 신보 이율은 몇 프로 정도 돼요? 4%대 정도 됩니다. 아 4%대?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들 막 7% 8% 이런다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일단은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분기마다? 네, 사업한 지 1년이 넘었거나 네. 1년이 안 됐어도 일단 신청하면 보증재단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자료를 막 보내면 그런 네. 것들을 보고 매출을 해주는 경우가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더라도 네. 내가 여태까지 그냥 쿠팡에서 낸 매출 이런 거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그냥 저는 넣어서 보냈었어요. 그러면 4% 네, 4%. 한도가 얼마까지 나와요? 최대 7천까지 나오고요. 그거는 어.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만의 그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처럼 그로스 상품도 일단 여러 개의 상품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제품을 가져오고 그렇게 리스팅을 할 때도 경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리뷰 상품 이런 것들을 보고 가져오는. 리뷰 봤으면 진짜 팔렸구나 가짜로 팔린 리뷰구나를 다 구분을 해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만의 진짜 리뷰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들어가서 그 구매자 리뷰를 봤을 때 일단 구매자 이름을 눌립니다. 네. 눌리면 그 구매자가 찐 리뷰를 남기는 구매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별로 표현이 되나 그게? 하긴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그러면 처음에 이걸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도매국에서 뭐 하나만 넣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파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100개씩 가져오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시장 파악하기 위해서는 1개, 2개, 3개 이런 거는 시장 파악도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30개 이상 가져와서 저는 최소 일주일 이상 판매되는 걸 보고 이제 상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최소 100개 정도는 가지고 온다. 맞아요. 근데 5개, 10개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테스트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와 데이터를 쌓으려면 물론 근데 대신 100개를 가지고 오려면 그만큼 이 상품이 시장성이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분석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거 말씀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고 왔다 하더라도 재고로 남아서 못 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터세요? 그런 애들은 일단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에 좀 원가로 해서 아. 또 AI 광고라든지 이런 거 돌리면 다 나가긴 다 나가죠. 네, 다 팔리는. 많은 사람들이 재고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소싱만 제대로 해오면 조금만 그 가격 저렴하게 원가 수준으로 하면 물론 내 그동안의 노동비를 녹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엔 다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즘에 대표님은 아까 창고를 이제 임대해서 쓰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개인 창고 쓰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굳이 창고를 써야 될까? 그리고 지금 창고를 써보니까 이건 안 좋더라. 그런 분들은 굳이 창고를 절대 쓰시면 안 되죠. 그쵸.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창고를 쓰게 되면 많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3PL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봤을 때 몇 팔레트 정도 넘어가면 개인 창고 조그만 거 구해도 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팔레트 이상 입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한 달에 못해도 한 20팔레트, 40팔레트 정도는 넣어야 네. 창고 비용이랑 또이또이 하지 않을까. 3PL 비용이나 창고 비용이나 비슷비슷해질 거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노동비는 감안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대표님 이제 곧 있으면 저랑 같이 하시는 그 브랜드 KC 인증받는 제품도 곧 있으면 들어오실 것 같고 구매 대행도 잘하고 계시고 로켓크로스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목표는 일단 월 매출 2억을 찍는 게 제 목표고요. 건물을 하나 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인증받는 제품으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실 대표님의 미래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전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이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그 블루오션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블루오션에 들어갔으면 대표님만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설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오늘도 저희 수강생분 인터뷰를 해보러 나왔는데요. 오늘 수강생분은 온라인 쇼핑몰로 월 매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벌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기 경기도 광주에 나왔습니다. 로켓크로스가 주 매출원이신데 로켓크로스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첫 번째, 용의 꼬리가 되는 전략. 엄청난 수요,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가져오자 라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의 머리가 되자 라는 전략이에요. 뱀의 머리가 되자는 전략은 한마디로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적은 수요지만 다른 경쟁자들 모르게 나 혼자 몰래 파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 모셔보실 대표님은 뱀의 머리가 되는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뱀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만나러 가보시죠. 또 저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완전 내추럴 우리 대표님 진짜 이거 일하시는 평소 복장인가요? 예, 평상시에도 좋아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사무실 가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예, 광주가 이렇게 뭔지 몰랐는데 어딜 가도 최소 1시간이에요, 항상. 근데 그게 익숙해가지고 이제 별 느낌이 없어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무실 구하신 지는? 이제 딱 한 달 됐죠. 그럼 수업 끝나고 바로 구하신 거예요? 수업하는 중간에 구한 거예요.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른 거예요. 그냥 지른 거예요? 예. 나 이렇게 해야 제가 발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쵸. 성장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집에서 하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소파에 눕고 싶고 그런 충동은 없었는데요. 진짜요?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네, 전혀 없었는데 집이 약간 창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막 공간도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제품도 많이 못 놓잖아요. 샘플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예. 엄청 꽉 차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사무실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여긴가요? 예, 여기요. 좋아요. 그러면 따라다라따 들어가 보시죠. 뭐야? 되게 크다. 여기가 그 사무 공간이랑 약간 이렇게 네, 나눠놓은 거죠. 나눠 놓으셨네요. 예. 제품이나 샘플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쪽으로 빼놓고 예. 컴퓨터라는 공간은 공기가 좀 깨끗하게 이쪽으로 나눠놨어요. 공기청정기가 여기 두 개나 있네. 예. 이쪽에서 주로 사무적인 일은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런 증거. 라꾸라꾸. 여기서 자주 주무세요? 여기서 안 자고요. 제 쉴 와이프가 때만? 쉴 때, 아내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와이프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은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알바분들이 3분 있고요. 네. 맡기는 외부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직원보다는 외주 업체를 쓰신다. 예, 외주 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크죠. 외주는 어떤 걸 해요? 제가 제작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차 가공을 하는 게 외주 업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외주 업체에서 쿠팡으로 다이렉트로 입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수입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뭔가 가공을 한다. 예, 제작 아이템이다 보니 가공이 필요해서요. 그걸 가공을 해서 걔네들이 알아서 대표님이 서류 보내주면 쿠팡으로 보내준다. 예, 그래서 뱀의 머리 전략인가 본데요?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소싱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저기 제가 보낸 화환도 있어요. 제가 보낸 화환.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사무실 오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꽃바구니 하나씩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것도 다 하셨네. 예.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 안 해요. 이거 한 2~30만 원 정도 하고 얘는 조명은 얼마예요? 두 개에서 한 10만 원 정도 했어요. 한 30만 원 돈 정도로 예. 세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그때마다 스튜디오 안 가셔도 되고. 네.
아무리 뭐 AI로 다 되고 눕기 다 따진다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찍는 걸 좋아하는데, 스튜디오까지 있으시네요.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셨네요.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예. 아, 그거 와이프가 빨리 사라고.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 90년대생이십니다. 자, 네, 오해 많이 받았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처음부터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을 먼저 하셨어요? 원래는 안 했고요. 판다님 강의를 들은 게 처음으로 온라인 셀러를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는 애견샵도 했었고 회사를 잘 다니진 않았어요. 사업 위주로 했다? 자영업? 예, 자영업은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경력은 없고요. 그쵸. 90년대생입니다, 여러분. 예. 스스로 항상 일어나서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일만 찾아서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한 10번 정도 했어요. 정말요? 실패 엄청 많이 했어요. 잘 되다가 고꾸라진 적이 정말 많았죠. 근데 애견샵도 망해요? 망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5년 정도 했는데 제 실력이 부족한 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회하진 않아요. 배운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나한테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반복하면 살아가잖아요. 자신감 있게 살려고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는 착각? 경험치의 부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어딘가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10번 정도 실패하면 이제 다시 사업하는 게 두려울 텐데 10전 11기로 또 다시 도전을 하신 거예요. 10전 11기로 도전했던 게 온라인인 거죠?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이었어, 그죠? 네, 이번에 온라인이죠. 근데 오프라인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향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온라인을 하게 된 거예요? 과정 같은 거보단 결과가 나올 수 있냐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빨리 성공해야 된다. 예,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온라인 쪽이라고 확신 들었고요. 오프라인은 한계점 명확하지만 온라인은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게 확실한 장점이었죠.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접한 건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아니면 뭐 다른 형태였나요? 제일 처음에 접한 거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한 게 구매 대행이죠. 왜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잘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딱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게 어떤 일인가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수많은 잘된 사례를 봤어요. 네. 근데 순간 이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직감적인 게 확 꽂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이거다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자주 나오는 분이죠. 이 서 과장님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는데 거기서 판다님 나오셨는데 판다님 말씀하시는 게 배울 게 많아 보였어요. 제가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항상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게 판다님이었죠. 아예 시작을 거의 저희랑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동시에 제 시작이었어요. 강의 신청하고 그 기간 남아있는 동안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최대한 많은 지식을 혼자서 일단 먼저 습득하고 갔죠. 그러면은 지금 구매 대행도 하시면서 이제는 사입으로 또 넘어가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사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처음에 효자 상품 할 때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 효자 상품이? 예. 네. 처음에는 잘 될 기미가 좀 보이긴 했는데 네. 경쟁 상대가 이 판다님 사이제품이어가지고 완전히 깨졌죠 그냥. 제가 사입하는 제품이었어요? 예, 걔 경쟁자가 일단 했죠. 일단 앞만 보고 전진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제품이었다. 예. 근데 어떻게? 잠깐만. 제 제품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강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상세 페이지를 딱 봤는데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심증이잖아요. 처음에 심정이었죠. 근데 어떻게, 제가 나중에 말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그 셀러의 다른 제품도 찾아봤더니 강의에 내용 나오는 거랑 다 겹치는 거예요. 제품들도 그렇고. 그건 심증이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맞다고 확신했어요. 이건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강의 잠깐만. 내용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쵸. 하는 대로 알려줘야죠. 예. 자, 이런 하는 대로 알려주는 사람, 얼마나 정직합니까? 예, 그렇지. 잠깐만. 그러면 브랜드 이름 만나보게요. 브랜드 이름 뭐예요? 맞네요. 제 브랜드 제품 맞네요. 근데 제가 먼저 팔았어요. 아시죠? 예, 알고 보니까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먼저 팔았어요. 제가 못해서
아니. 시력이 부족해서 좀 늦게 발견한 거예요. 좋아요. 로하스가 막 4,000%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맞아요. 4000%라니까 무슨 제품인지 딱 알겠네요. 예. 근데 제가 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네. 해결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그때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판다님의 그로스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결법을 찾았어요. 그러면 또 이제 따라오시겠네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아, 근데 날 살려주겠다! 지금은, 날 예. 건드리지 않겠다!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구매 대행으로 효자 상품 한 2,000 정도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한 상품만으로. 예. 근데 사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사실 저랑 붙어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처음에 효자 상품 하나 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품 보는 눈을 키우려고 반자동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12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저랑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걸 찾았어요.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입이라는 걸 찾았어요. 로켓 그로스를 찾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예 그냥 모든 시간을 거기다 쏟았어요. 로켓 크로스에 대해서. 예. 아, 멋있다. 진짜 얼마나 쏟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일을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 처음엔. 로켓 배운 데가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요. 아, 처음에. 예. 아. 뭘 해야 될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감이 없었어요. 저희 수업 생기기 전에는, 예전에. 예. 계속 공부하면서 사입에 일단 뛰어들었어요. 네네네. 초보가 보통 안 하는 아이템들은 그때 몰랐으니까 그냥 못 모르고 막 건드렸죠. 시도했죠. 맨 처음 시작한 게 제작 아이템이었죠. 아, 처음부터 그래서 구매 대행도 구매 대행이지만 난 더 큰 돈을 빨리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사입으로 넘어갔다. 네, 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운이 좀 좋았어요. 사입으로 넘어가면서 가능성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구매 대행하는 효자 상품이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네. 같이 움직였어요. 운이 아. 좋았어요. 의도치 않게 반자동에서 하고 있는 그 제품이 효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의 그 3개월 동안 진짜 노력했던 게 운이라고 하지만 그게 보상이 된 거죠. 3개월 동안 잘 팔리는 그 반자동 제품 그걸 효자 상품 하신 거 아니에요? 가공해서? 맞아요. 사실 저는 운을 안 믿어요. 저는 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운이라고 했으면서.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고. 아, 네네네네. 사실 저는 운을 안 믿어요. 그냥 모든 일의 결과물은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사입과 구매 대행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구매 대행 매출은 한 2,000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고 사입 매출은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한 4,900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5천 나왔어요. 5천. 예. 그리고 4월 달에 3,500, 600 정도 나왔고 3,700, 800? 3,700, 800. 예.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4,500에서 5,000 사이 어간 지금 5월 중순이라서 그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던데 예, 다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매출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5월 다시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왜 떨어졌는지 그걸 한번 혹시 뭐 재고가 없어서 떨어졌나요? 아니면은 왜 떨어졌나요? 경쟁자가 붙었는데 효자 아이템이에요. 네. 매우 비슷한, 같은 건 아닌데 매우 비슷한 경쟁자가 저보다 싸게 가격을 판매하고 있어서 매출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깎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네. 마침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토대로 한 광고를 그리고 판단님이 하는 아웃소싱이나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 네네네. 그리고 원가 절감 등을 그대로 적용을 했죠.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매출이 올라갔구나. 예,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그 아웃소싱을 줬다는 건 뭘 아웃소싱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을 네. 단순히 반복해야 되는 일을 알바생 분들을 고용해서 3분을 고용해서 네. 넘겨드렸고요. 네. 예, 2분은 자택근무, 네. 1분은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고 있는 제작 아이템이 2차 가공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전혀 연관이 없었던 외부 업체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쿠팡으로 다이렉트 입고까지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겠네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어요. 저는 판다님한테 그걸 봤어요. 그 부분을. 판다님이 그렇게 하는 걸. 예, 테디쌤이었나? 영상에서 봤는데 판다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한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그렇게 언급하는 게 순간 제가 알게 모르게 예. 그런 얘기를 하나 보네요. 예. 시간을 줄이라고. 저는 그거를 적용해 본 거예요.
저는 강의에서도 그것도 배우고 실전에 적용해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아웃소싱을 가지고 아웃소싱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뭐 그런 건 안 하는. 없죠. 없잖아요. 예. 근데 판단님 스타일을 제가 배워본 거예요. 따라해 본 거예요. 판단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판단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본 거죠. 근데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광고법도 적용했더니 매출이 바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뭐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걸 수정했어요. 그런 거가 있을까요? 이게 강의에서 나온 매출 최저가 강조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걸 토대로 광고 보고서를 보잖아요. 네네네. 그걸 적절하게 응용을 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냥 매출 최저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서도 예. 꾸준히 확인을 했다. 알려준 대로. 이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보고서. 예. 그걸 토대로. 데이터니까요. 예. 결국 어찌됐든 감으로 는 것보다 데이터로 승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철저하게 데이터더라고요. 예. 그쵸. 사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예.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많이 집중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초보자한테 알려줘도 못해요. 그거를. 맞아요. 그죠? 어째 담당자분도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쿠팡 담당자분께서도 대화하다 보면 광고에 대한 얘기를 오가는데 제가 많이 알고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른 판매자분들이 광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한대요. 그쵸. 근데 예.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완전 초보자들은 그걸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혼돈이 생기고 오히려 못해요. 그래서 꽤 긴 시간 혼돈 있었어요. 혼자 배우려고 할 때.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 사입할 때는 광고를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밤새서 했던 거? 예. 새벽에 끝나는 게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늦게 끝나긴 했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예상 매출 5월 달에는 한 4천 후반 정도 예상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저희가 상품을 가져오는 게 통상 중국에서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데 원래 대표님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다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재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작 아이템. 제가 하고 있는 제작 아이템. 그쵸.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제작 아이템이 뭐라고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나쁜 놈일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는 모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블루오션 아이템을 찾는 방법 그거를 완벽하게 콕 집어서 포인트별로 정리해라고 하면 우리 또 전설님 스타일상 절대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요? 네. 왜냐면 이런 제품의 장점은 사실 광고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반응이 오죠. 광고비를 안 쓰고 그 상승도 쉽게 되고 왜냐? 경쟁이 없으니까. 네. 다만 그 수요가 많을지 적을지를 잘 가늠하기 어려워서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대표님은 그 블루오션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블루오션에 들어갔으면 대표님만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설님만의 그 블루오션 소싱 팁. 제가 손대지 않아도 마케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유튜브, 네. 인스타, 네. 각종 쇼츠, 네. 아니면 누군가 하고 있는 광고 전부 다 봐요. 그걸 그리고 이게 되게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왜냐면 대부분이 좋지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찾다 보면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씩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아이템의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난해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발지? 예를 들면 KC 인증 같은 것도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템들인데 네. 그런 것들은 레드오션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쿠팡에 얼마나 있나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없어요. 로켓크로스 같은데 들어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타인이 팔고 있는 그 아이템을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리뷰 수가 뭐 일주일에 얼마나 달리는지 보고 판매량을 대략 추측하는 거죠. 흔히 알려져 있는 저는 리뷰 한 개면은 뭐 판매가 보통 10개 정도다.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아이템에 따라서 2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죠? 가늠이 안 됐어요. 그냥 일단은 가능성만 보고 간 거예요. 막 생각이 많아지면 망설이잖아요. 일단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하게 되니까 일단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혹은 다른 플랫폼이나 뭐 와디즈나 이런 데에서 네.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제품들을 보고 그 제품들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특징은 함부로 중국에서 땡겨올 수 없는 그런 제품. 예를 들면 뭔가 두 가지를 합치는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뭐 용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꼬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뭘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아웃소싱할 수, 그럼 처음에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엔요? 아니요. 처음에 테스트만 그렇게 했죠. 테스트 할 때만. 아. 그리고 외주를 좀 맡겼죠. 1차 가공에서 저희가 손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할 게 많았죠. 비효율적이었죠. 그 시스템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소식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그런 제품을 찾았어요. 근데 얘가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블루오션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블루오션이잖아요. 예. 열리면 대박, 아니면 쪽박.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템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광고와 와디즈와 이런 걸 봤다면 진짜 수많은 제품들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광고비 안 쓰이고 팔릴 만한 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냐 이거죠. 말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 별거 없는 걸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실행으로 옮기긴 다 했어요, 저는. 남들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안 하잖아요, 알려줘도. 네. 저는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좀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냥 두세 개가 걸린 거죠, 그냥. 미끼를 여러 개 투척했는데 걸린 거죠. 그러면 보통 출퇴근은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9시에 출근하고요. 네. 퇴근은 빠르면 6시, 늦으면 10시 정도요. 그래도 월화수목금만 일하시던데. 토요일은 이제 잠깐 와서 하고, 네. 쉬고, 일요일은 일을 손 놓죠. 가족과 함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새 그럼 일은 많이 바쁘세요? 예, 엄청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빠요? 예. 왜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손 안 댈 게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는 그 매출 만들어준 그 아이템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손 안 대요. 네네네. 그러면 끝나요. 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새로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새로 아이템 찾는 거, 여기에 시간을 쏘느라. 발굴을 위해서 예. 계속.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무실에 재고나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재고를 받지 않고요. 3PL 쓰시는구나. 네, 3PL을 통해서 바로 쿠팡 창고로 입고를 시키기 때문에 네네네. 제 제품을 안 본 지가 좀 오래됐죠. 알바랑 외주, 그리고 3PL 업체, 이런 비용을 다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이익률은 몇 % 정도 되세요? 3월달, 4월달 뭐 해서. 일반적으로 30%인데 네. 가끔 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평균 30%다. 예. 이게 뭐 알바비, 여기 사무실 월세, 여기 꽤 커서 월세도 비쌀 것 같은데, 월세, 3PL 비용, 그리고 외주 제작 업체 뭐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 다 포함인 거예요? 전부 다 빼서요. 다 빼고, 다 제하고, 공제하고. 네. 그러면 대표님이 그 아까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원가 절감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 원가 절감한 게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이 자재를 원래는 국내에서 구매를 했어요. 재료를? 예. 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비쌌어요.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판단님이 항상 강의에서 네. 스치듯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원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걸 네.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자재를 중국에서 찾아봤죠. 약 4분의 1까지 자재값이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찾았어요. 인건비 차이도 나고, 그리고 결국 사실 그 국내 제작 업체들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에서 사오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더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10년을 하셨고 온라인 사업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건가요? 예, 1년 정도 됐죠. 그러면 그 오프라인 10년 그리고 온라인 1년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와 각각 장단점이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한계가 존재해요. 엄청나게 잘 돼도 그 한계는 존재한단 말이죠. 온라인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궁무진하다. 예, 내가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다. 그 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온라인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 없다 생각해요. 진짜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단점을 찾으려면 오프라인 쪽에 있지 온라인 쪽에는 없다 생각해요. 그 그래. 시스템을 정리하기도 온라인 쪽이 더 쉽고 흔히 말하는 그 자동화 시킨다. 이걸 만드는 게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쉽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누군가가 혹은 대표님 친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사업을 추천하실 것 같은데 어떤 온라인 사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건 진짜 대표님 생각. 시작할 땐 이런 걸로 해라. 저는 사람들한테 네. 얘기해요. 구매 대행 하다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좀 있다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사입을 하는 거 그걸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기울이는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돈이 된다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권유 이제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오프라인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예, 완전히 그 무지한 영역을 새로 배우는 게 훨씬 더 광범위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수의 실패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만큼 진입이 쉬우니까. 예. 오프라인은 막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집기도 깔아야 되고. 근데 온라인은 사실 그런 건 없으니까 사업자만 되면 되잖아요, 사실. 잘 되기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만 살아남으면 예. 먹고는 충분히 산다. 그건 확실하니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마찬가지긴 하죠.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초보자분들이 많을 건데, 이 초보자분들에게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들고 싶은 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을 좀 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은 일만 하고 행동을 구루하라. 그래서 뭐든 어차피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있어도 생각처럼 안 되는 게 투성일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실행해라.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 그래야 상황이 바뀐다. 예. 아, 멋있다. 대표님 근데 평소보다 왜 이렇게 잘해요? 저요?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맨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배대지랑 협의돼야 되고 외접자랑 협의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 알바생 뽑는 과정에서 배대지 협의하러 리드도 해야 되고. 업체 미팅하러 갈 때 이렇게 블랙 야크 입고 이렇게 전화로 협의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하게 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엔 편하게 가죠. 좋아요. 90년생 11년차 사업가 전설님을 모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하시는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약간 정보성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초보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것 속에서 성공하면 괜찮아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